네, 정치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법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혜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요청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20일 뒤죠.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6일 석방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문제인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추가 영장을 받으려고 하는 롯데와 SK 뇌물 혐의는 법원의 심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요.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소할 때 추가한 혐의, 그러니까 롯데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SK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5개월째 구치소 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겨울을 앞두고 추가 구속이나 석방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가능성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초의 구속 기한이 10월 16일 자정까지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 요청을 한 사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6일 날 구속이 이제 풀리게 되면 사실은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그 당시에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자라고 하는 측인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 그 영장의 그 기재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SK나 롯데 관련해서 이제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한 혐의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지금 그 영장을 재발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지금 한 열흘이 넘는 정도 기간 동안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기간 만료 한 열흘 정도 전에서 이제 하는 일인데 지금은 이제 중간에 열이라고 하는 또 네. 휴가 기간이 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미리 좀 이렇게 청구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10월 16일 1심 선고 나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기들은 또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검찰의 오늘 이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겠네요. 사실은 상당히 불만스럽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기라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죄가 지금 선고되고 본인의 그 혐의 사실하고 많은 상당 부분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본인에 대해서 만약에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면, 아까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여기저기서 비난 여론이 많이 들끓을 것이 분명해서 아마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을 건데요. 그래서 요즘에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은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이제 재판에서 버럭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임했다라고 한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이 실망했겠지만 또 아직까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 기자, 지금 네. 노영희 변호사 얘기 다루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에 구속된 몸이지만 내곡동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 정원이나 인테리어 공사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로 불구속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돕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정재판 법률지원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자택의 능소화와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집 내부에 새로 이사를 했으니까 인테리어를 꾸며야 되는데 새로 이사한 인테리어 그를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다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의원님, 그 능소화 배롱나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좋아하던 거였나요, 이게? 글쎄요, 아무래도 여름나무라고 보통 불린다고 그래요, 이 나무들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여름 동안까지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인가에 이제 이런 얘기가 한번 언론에 발표가 됐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나무들이 이제 백일홍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좀 화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안을 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 내곡동으로 이사간 그 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경호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간에 혹시라도 뭐 불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의의를 두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 예, 좀 더 말씀하세요. 제가 좀 네. 추가를 드리면 일단 능소화랑 배롱나무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능소화는 이제 명예랑 기다림 그리고 배롱나무는 이제 벗을 그리워하고 이제 부귀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현재 명예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벗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만큼 옛 지지자들이라든지 옛 본인 주변에 있었던 가까이 두었던 그 측근들을 좀 그리워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분석이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 연휴가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근데 노은지 기자,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10월 9일 이 황금 연휴 기간 구치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오늘 검찰의 요청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도 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기간이 연장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석방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이 연장될 수도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상황을 접하더라도 그냥 담담하게 넘겨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신체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신체의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쇠약감이 좀 더 심해진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아요. 자, 지금 전문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스트레스가 신체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좀 신체적으로 안 좋다 호소를 하고 성모병원으로 검진도 받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성모병원에 2번이나 갔었었는데 사실은 그 검진 결과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좋은 육체 상태인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히 이상한 데는 없다. 네. 즉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5개월 이상 수감이 되게 된다면 사실은 매우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위쪽에 조금 그 약간 약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었고 심리적으로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지위나 신분하고 너무 많이 다른 곳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그 일반인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구속에서 풀려나서 자택으로 돌아가게 되면 재판을 지금 월화 목금 나흘을 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나흘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매우 힘이 들고요. 또 박근- 불출석할 수도 있죠.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사실 못 나오게 할 가능성이 사실 많이 그럴 있고요. 가능성도 배제할 그러니까 수는 없겠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안 나오게 아예 구속을 그냥 풀어주느니 차라리 그냥 구속 상태 있게 한 것이 더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구속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나 그 가족들의 반응이 더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 반응 취재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주변 지지자들은 당연하게 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지지자들에 대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우선 뭐 A 씨는 뭐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을 보여주는 행위다. 또 억지로 구속 연장,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거친 반응까지 좀 보였습니다. 자, 이것도 좀 부족해서 제가 한 지지자와 직접 통화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통화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6개월 동안 찾았는데 제가 없으면 그걸 끝난 거지. 없는 자를 만들어서 그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인간들이야 뭐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 지네는 세상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칼만 난대로 잡고 이제 똑같은 강도들이죠. 저는 좀 기억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박근영 동생 박근영 이사장이 직접 왔다가 직접 뭐 얼굴을 못 보고 돌아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날도 그 소감이 궁금해서 그 심정이 궁금해서 직접 박근영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구속영장 연장 요청하는 것도 검찰의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몸 상태를 걱정하더라고요. 이제 부신 기능 저하증을 좀 앓고 있는데 지금 이 한동안 구속영장이 더 연장이 되면 그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하면서 건강을 가장 먼저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의미랑 건강이랑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의미는 저희가 잠시 뒤에 꼼꼼하게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강병규 기자, 네. 지지자들이나 가족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또 뭔가요? 네, 뭐 방금 전에도 건강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지금도 걱정하고 있죠. 겨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어요. 3월 17일 법정대로면 정말 추워요. 저희들 다 가디건 가져가 추워서 못 참아요. 감기 걸려서 나와요. 자, 노영임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체질을 또 이야기하는데 워낙에 또 추위를 싫어하는 성격이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못 견디 할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법정에서도 여러 또 해프닝을 또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그 법원에 갔다 왔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하는 문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아주머니들이 입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아직도 계세요. 지지자들이 그렇게 계속 시위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모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는 사실 인권유린이 이런 인권유린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본인이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에어컨 바람이든 뭐든지 간에 환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바람이나 공기 같은 것들이 조변 섞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체질적으로도 본인이 조금 약간 연약한 타입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당연히 아프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아마 박 전 대통령 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교도소 내에서 또 교도관들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아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얘기고요. 검찰이 오늘 밝힌 구속 연장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지금 추가로 신문해야 될 사람들이 27명이나 되는데 이 27명을 10월 16일 자정까지 신문을 다 마치지 못한다. 구속 기한인 자정까지 신문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정확하게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정치적 의미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추가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자, 이거 짚어보기 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어찌됐건 간에 혁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구속기한 때까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스케줄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혁신위와 그 결정대로 윤리위 결정대로 일단 출당 권유 징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리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출당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조치를 이제 내리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고위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은 10월 중순 이후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 1심 판결 이후로 이 의결을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심 판결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지금 얘기 나오기로는 구속영장 만약에 이 구속 시한이 연장이 되면 역시 1심 재판도 좀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홍준표 대표가 말한 이 의결, 출당 권유 조치의 그 의결 그 시점도 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차질이 좀 빚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노원지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들려 나와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을 연장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그 얘기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 만료가 10월 17일에 되니까 아마 이 중에 선고가 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10월 중에 1심 선고가 나게 되면 항소심은 4개월 내에 또 결론을 내야 되니까 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2심 선고는 또 4개월 내에 맞춰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10월 중에 만약에 1심 선고가 나게 되면은 2심, 항소심은 또 2월 안에는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때 못 써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당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구속 기간을 좀 연장하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은 구속영장이 만약에 10월 그 16일, 17일에 추가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게 된다면 일단 6개월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2018년 4월까지 구속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1심 선고가 뭐 나지 않고 좀 시간이 끌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1심과 2심을 통합쳐서 법원과 검찰은 한 10개월간의 시간을 벌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니까 뭔가 이제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좀 더 끌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야권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한국당 그 친박계 관계자한테도 좀 들어봤더니 일단은 만약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가 선고났을 경우에는 탄핵의 정당성 자체가 조금 다시 공격받을 수 있는 거고 유죄가 난다고 해도 뭐 지지자라든지 뭐 이렇게 여기저기가 얽혀서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혼란 상태를 계속 두고 그리고 또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상태가 봉합되지 않도록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 엮여 있는 이런 상태를 두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연계해서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검찰의 요청과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연관성을 맺을 수 있는 건지는 지금 저희가 속단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검찰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기한 시한인 다음 달 16일 자정까지 27명, 1차적으로 27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마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 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재판장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영장을 발부할까 말까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석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만약에 1심에서 그 구속 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6개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마 12월 정도에 이제 그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만약에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정 구속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구속될 사람이 구속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구속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내년 지방선거 6월까지도 정녕 부담 없이 재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풀려난다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보수 세력들이 집결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있는 그
민주당이라던가 이런 그 여당 간의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증폭되면서 지방선거의 향방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법부나 검찰이 반드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식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혹은 불구속 여부는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계속 예의주시하고 취재하겠습니다.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5개월째 구치소 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겨울을 앞두고 추가 구속이나 석방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가능성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초의 구속 기한이 10월 16일 자정까지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 요청을 한 사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6일 날 구속이 이제 풀리게 되면 사실은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그 당시에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자라고 하는 측인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 그 영장의 그 기재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SK나 롯데 관련해서 이제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한 혐의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지금 그 영장을 재발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지금 한 열흘이 넘는 정도 기간 동안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기간 만료 한 열흘 정도 전에서 이제 하는 일인데 지금은 이제 중간에 열이라고 하는 또 네. 그 휴가 기간이 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미리 좀 이렇게 청구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10월 16일 1심 선고 나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기들은 또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집 내부에 새로 이사를 했으니까 인테리어를 꾸며야 되는데 새로 이사한 인테리어 그를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다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면서 그 능소화 배롱나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좋아하던 거였나요, 이게? 글쎄요, 아무래도 여름나무라고 보통 불린다고 그래요, 이 나무들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여름 동안까지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인가에 이제 이런 얘기가 한번 언론에 발표가 됐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나무들이 이제 백일홍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좀 화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안을 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 내곡동으로 이사간 그 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경호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간에 혹시라도 뭐 불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의의를 두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 예, 좀 말씀하세요. 더 제가 좀 네. 추가를 드리면 일단 능소화랑 배롱나무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능소화는 이제 명예랑 기다림 그리고 배롱나무는 이제 벗을 그리워하고 이제 부귀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현재 명예를 잃어버렸고 네, 정치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법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요청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20일 뒤죠.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6일 석방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문제인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추가 영장을 받으려고 하는 롯데와 SK 뇌물 혐의는 법원의 심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요.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소할 때 추가한 혐의, 그러니까 롯데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SK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그리고 벗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만큼 옛 지지자들이라든지 옛 본인 주변에 있었던 가까이 두었던 그 측근들을 좀 그리워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분석이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 연휴가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근데 노은지 기자,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10월 9일 이 황금 연휴 기간 구치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오늘 검찰의 요청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도 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석방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이 연장될 수도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상황을 접하더라도 그냥 담담하게 넘겨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신체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신체의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쇠약감이 좀 더 심해진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아요. 자, 지금 전문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스트레스가 신체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좀 신체적으로 안 좋다 호소를 하고 성공했을 텐데 검찰의 오늘 이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겠네요. 사실은 상당히 불만스럽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기라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죄가 지금 선고되고 본인의 그 혐의 사실하고 많은 상당 부분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본인에 대해서 만약에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면, 아까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여기저기서 비난 여론이 많이 들끓을 것이 분명해서 아마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을 건데요. 그래서 요즘에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은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이제 재판에서 버럭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임했다라고 한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이 실망했겠지만 또 아직까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 기자, 지금 네. 노영희 변호사 얘기 다루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에 구속된 몸이지만 내곡동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 정원이나 인테리어 공사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로 불구속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돕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정재판 법률지원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자택에 능소화와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었고요.